뭐 시험은 다들 뭐 그 정도 봤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못 보신 분들도 부분 접수를 줘서 어느 정도는 통과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1학기가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네. 1학기는 이제 다 끝나버렸고, 이제 2학기 시작이고요. 네, 지금 우리는 3월부터 8월까지 네, 요책을 다 합니다. 네. 3월 지금부터 8월까지 당연히 시험 기간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4월이랑 6월은 빠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3, 5, 8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 5, 8 할 건데 근데 아마 그 7, 8월은 같이 하는 거니까 네, 기간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 10월은 이제 또 2학기 시험 대비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11월은 네,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빠이빠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학기 기말까지 다 끝나면 네, 그러면 11월부터는 고등부 선생님이랑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마 어떻게 나갈 거냐면 아마 11월 시작하자마자 수업하는 거는 공통수학 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월달 하기 전까지 특강이 계속 있을 거예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4달 동안. 네.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진행이 된다는 거. 네. 그건 나중에 제가 좀 고등부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자세하게 되면은 네,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2학기는 생각보다는 1학기에 비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할만해요. 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계산 과정을 이제 공식이나 그런 거를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외울 게 많아. 네, 공식도 외울 게 많고, 네, 그림 모양도 조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조금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일단은 여기에서는 뭐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네, 피타고라스. 네, 직각삼각형 하는 방식. 네, 요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방정식이랑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이 새로 나오긴 하지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방금 저번 달에 배웠던 부등식, 2차 부등식. 네, 요거랑 거의 이제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은 집합명제. 네, 집합명제는 뭐 앞에 배운 거랑 전혀 연관성은 없고요. 네, 그냥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1학기 때 배웠던 뭐 행렬이나 그 순열 같은 것처럼 네, 예 나왔습니다. 네, 네. 우리가 행렬이랑 그 다음에 순열 같은 경우도 뭐 앞에 내용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었죠. 예, 집합 명제도 이제 그런 부분 것처럼 이제 새로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단원 또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함수가 이제 새로운 함수로 여기 보시면은 합성함수, 뭐 역함수, 네, 뭐 밑에 보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이런 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식을 뭐 연결을 시키면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식을 한 2개 주고, 3개 주고, 이걸 해서 답이 뭐냐 이렇게 구하는 게 합성함수고, 역함수는 좌표 xy를 바꾼 게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2,3이라고 했으면 역함수 하면 3,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역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비슷한 걸 우리가 중1 때 배웠어요. 네. 반비례 그래프. 기억나시죠? 네. 정비례 반비례 할 때 반비례? 중1 때 배운 거? 네. 그게 유리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무리함수는 당연히 무리수니까 루트가 붙었겠죠? 네. 그래서 루트가 붙어 있으면 이제 무리함수라고 얘기하는데, 무리함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2차 함수를 90도 돌린 게 무리함수. 네. 2차 함수를 90도만 돌렸어. 네. 그러면, 네, 무리함수. 네. 왼쪽으로 90도, 오른쪽으로 90도가 달라요. 다 돼. 네, 자, 네. 왼쪽으로 90도 되고, 오른쪽으로 90도 되고.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배우게 되면. 근데
이제 이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부 선생님으로 바뀌겠지만,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것도 좀 수원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수원이 이제 아니죠. 대수. 네, 이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좀 많이 어려워지실 거예요. 1학년 거에 비해서 2학년 거는 한 3배 어렵다. 네, 자, 네. 1학년 거에 비해서 2학년 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거는 어느 정도 어려운 것 같아? 니네가 체감상? 중학교 거 하다가 고등학교 거 지금 공통수학 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걸 하고, 고2 거를 했을 때 그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 느낌이랑 비슷해요. 네. 뭔 얘기 하나 싶어요. 맨 처음에 딱 보면.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도가 나간다. 자, 그 얘기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처음이잖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네.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 그런 거는 없어. 오늘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네. 피타고라스 까먹진 않았겠죠? 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는?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0이고, 1이고, 2고, 3이고, 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다. 내가 여기 있는 점을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점을 B라고 했다. 자, 선분 AB는 몇이죠? 5. 다섯 칸인가요? 네, 그쵸. 5죠.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응, 맞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5라고 쓴 거야. 요거 아시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값을 붙였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거리잖아요, 선분이. 네, 그러니까 거리니까, 중요한 거는 시작점에서 끝의 점을 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내가 3 빼기 마이너스 1을 해서 5가 되는 것처럼, 내가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도 5다. 그 얘기가 이거예요. 앞에서 뒤에를 빼든, 뒤에서 앞에를 빼든, 거리니까 절대값 붙이면 된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는 뭘 빼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분의 길이가 예를 들어 수직선이 뭐 제가 좌표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얘가 1,3이고 얘가 2,5야. 자, 이렇게 이제 좌표를 썼어. 그러면 내가 1,3이면 여기가 A고 2,5면 여기가 B겠죠? 그런데 이제 선분 AB가 뭐냐 이 얘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하고 싶으시면은 피타고라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로를 쓰고 세로를 이렇게 쓴다면 요게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방금 전처럼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1이죠. 한 칸이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2죠. 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요 길이가 루트 5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제가 그림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좌표가 보이신다면 그냥 바로 식을 쓸 수 있냐. 그게 요 식을 사용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2 빼기 1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5 빼기 3의 제곱인 거죠. 거기에 루트를 붙이면 그게 선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4여서 루트 5가 됐다. 이렇게 그냥 그림 없이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절대값의 의미를 생각하신다면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절대값이랑 루트 가로하고 제곱이랑 같다는 거? 공통수학 원에서? 이거 기억나요? 이거 의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얘도 2에서 1을 빼서 썼지만 어차피 제곱하는 거니까 1에서 1을 빼고 써도 된다. 3에서 5를 빼고 써도 된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빼든 오른쪽으로 빼든 여러분들이 규칙만 하나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정하셔서 그대로 뺀 다음에 제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개념 확인을 그냥 같이 하고 넘어간다면, 네, 여기에서 선분 AB 사이의 거리니까 얘는 선분 AB가 5 빼기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어서 7이고, 얘도 선분 AB가 마이너스 9 빼기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어서 3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식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선분 AB는 루트에 지금 4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서 네, 9 플러스 16이니까 25, 루트 25여서 5고 자, 얘 선분 AB 또 계산하시면 얘는 7 빼기 2니까 플러스 2의 제곱에 그 다음에 0 빼기 3의 제곱이어서 네, 81 플러스 9여서 루트 90이니까 3루트 12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피타고라스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밑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1, 2번은 여러분들이 해 보시고요. 자, 이제 필수 예제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선분 A, B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얘가 있는 거죠. 방법은 똑같다. 방금 우리가. 자, 어차피 4루트 2는 A에서 얘 뺀 거니까 A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얘에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하죠? 그러니까 16 그냥 바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양변을 제곱하시면 네, 그러면은 32는 네,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6이고 넘기시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16이어서 A 플러스 2가 뿔마 루트가 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고 그러니까 A가 하나는 빼면 2고 하나는 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당연히 뭐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1번이었다. 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 2번을 얘기를 해보면 2번은 그림으로 좀 얘기하고 식 쓸게요.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봤을 때 3,1이고 여기가 A죠? 2,4고 여기가 B고요. 자, 그랬을 때 C의 값이 뭐 X축이에요. X축인데 AC랑 BC가 같다는 얘기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지. 그래야지 요 길이가 같아 보이죠? 대충? 네. 여기에 만났겠죠? 여기가 A, B였던 0이었던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자,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가 C니까 선분 BC를 따로 구하고 선분 AC도 따로 구해서 네, 선분 BC랑 선분 AC가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BC를 먼저 식을 쓰면 네, 그러면은 B의 좌표가 뭐였냐? 2,4였어요? 그러니까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4의 제곱이니까 16. AC는 A가 뭐였냐? 3,1이었으니까 A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해봤자 1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서 얘랑 같다. 당연히 같으니까 제곱할 거니까 루트는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나와 있는 얘가 요거고 얘가 요거죠? 그래서 그냥 같다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A가 마이너스 5가 나온다. 그러면 A의 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5,0이었던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길이 같다로 계산하셔야죠.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리가 같다는 이런 식으로 푸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선은 몇 개 설명해야 되니? 4개? 5개? 저기까지 가면은 많으니까
우선 2번까지 풀고 잠깐 풀고 그 다음에 또 3개 할게요. 네. 자, 필수 예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2번. 필수 예제 2번에 1번이요. 방금 전에 했던 방식이랑 아예 똑같죠. A, B가 있고 X축 위에 점이 P래잖아요. 그러니까 P의 좌표가 뭐예요? X, 0이었겠지.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건 얘가 C였던 거고, 네, 얘가 P였던 거고, 그 차이뿐이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얘랑 얘랑 한 번, 얘랑 얘랑 한 번 또 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쓰면 얘는 x-1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바로 쓸 수 있겠죠. 얘는 x-3의 제곱 플러스 25가 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전개하시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플러스 34 x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4x가 32여서 x가 8이네요. p의 좌표라 그랬으니까 8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8,0이 p의 좌표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면 2번 좀 비슷한 거지만 조금 다르죠?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자,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우선 1차 함수잖아요. y절편이 1이고요. 기울기가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4면 요쯤 있을 거고요. 이게 A. 3, 마이너스 2면 네, 요쯤에 있겠죠? 자, 그런데 피해 좌표가 지금 거리가 같대요. 그러니까 얘가 대충 거리가 같아 보이려면 요 정도면 되겠죠? 네, 대충 같아 보이죠?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에 좌표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P잖아요? 네. 그럼 좌표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Y니까요. 네, P의 좌표는 X, X 플러스 1이라고 좌표를 쓰세요. Y라고 쓰시는 게 아니고. 자, Y라고 쓴 다음에 뭐 나중에 대입하셔도 되긴 하죠. 상관은 없어요. 네, XY라고 쓴 다음에 뭐 얘를 Y라고 해서 식 쓴 다음에 Y 대입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아예 시작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선분 AP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선분 AP는 x-1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 뺀 거니까요. 네, x-3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게 선분 AP고. 선분 BP는 네, x-3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뭐냐 x 플러스 3의 제곱.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계산할 건데 거기에서 뭐 전개를 다 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가 똑같죠? 네, 그러니까는 얘는 넘겨서 없애버리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랑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같으니까 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x가 8이어서 x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 된다. 자, 똑같은 방식이에요. 네. 1차 함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인트는 뭐예요? 마지 물어보고 있는 이 p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차 함수에 있으면 x, x 플러스 1로 써야 되고 아까 전처럼 x축에 있으면 x, 0이라고 써야 되고 y축에 있으면 0, y라고 써야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있는 2-2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계산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네. 필수예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필수예제 3번으로 넘어가는 거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y축의 점 P라고 나왔으니까 또 P의 좌표를, 네, 0, y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네,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랑 P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1 빼기 0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은 y 플러스 3이겠네요.
y 플러스 3의 제곱. 이게 선분 AP의 제곱이고요. BP의 제곱은 4 빼기 0의 제곱이니까 16이고, 그 다음에 y 빼기 5의 제곱이죠. 자, 요게 이제 요 식인데,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근데 여기서 뭐 구하라 그랬냐면,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나오면 뭐였어요? 2차 함수에서. 네. Q값이었죠. 그러니까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가로하고 제곱 모양이 나오면, 네. 얘가 0이 됐을 때가 뒤에 있는 이 표준형에서 Q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얘가 양수라면. 얘가 음수였다면 최대값이 되는 거였고.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실 수 있냐? 앞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걸. 그래서 이제 전개를 다 하시면,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시면,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에다가 16 더하니까 41이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2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y 플러스 51이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라. 자, 그래서 2로 묶어주시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1. 그래서 2에다가 y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49.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y의 값이 1일 때 최소값이 49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P의 좌표라 그랬으니까 P의 좌표는 Y가 1이어서 0,1이라고 쓴 거고, 네. 최소값은 49라고 쓴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필수의 예제 3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뭐, 유형을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이 유형은. 자, 그 다음. 자, 다음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뭐 그림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선분의 길이를 계산해 봤을 때 네, 직각이냐 예각이냐 둔각이냐 뭐 이등변 삼각형이냐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A, B도 한번 이렇게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BC도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AC도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선분의 길이를 세 가지로 구하시라고요. 자, 먼저 내가 선분 AB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A랑 B를 봤을 때 얘에서 얘 빼고 제곱이니까 4죠? 네, 그리고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면 얘도 4죠? 그러니까 루트 8이라는 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분 AC를 구하고 싶으면 네, 마이너스 3에서 3을 뺀 거니까 36이죠? 네, 6 빼기 8이니까 4죠. 그러니까 루트 40이 될 거고. 선분 BC를 구하면, 마이너스 1 빼기 3이니까 16이고요. 얘에서 얘 빼도 16이죠. 그래서 루트 32고. 그래서 ABC의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 세 가지를 구했다. 근데 거기에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루트 4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를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1번 답은 직각삼각형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것만 쓰시면 틀려요. 자, 뭐 때문에 직각삼각형이다를 꼭 쓰셔야 돼요. 지금 보면 얘가 빗변이라는 걸 알잖아. 제일 크니까. 그럼 선분 AC가 기준이 됐을 때 얘가 마주보고 있는 각이 네, 대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알파벳이 없는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 이걸 꼭 쓰셔야 돼요.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만 쓰시면 틀리는 거예요. 이유를 꼭 쓰셔야 돼요. 뭐 때문에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각 B가 직각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뭐, 이 얘기를 쓰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죠? 네, 그러면 내가 A, B를 구하고 싶으면, 9죠? 그 다음에 얘는 4고, 루트 13. 그 다음에 BC를 구하고 싶으면, 4 빼기 1이니까 9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도 4죠. 얘도 루트 14.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AC 구해야 되죠? AC는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면 0이고, 네.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면 16이니까, 루트 16.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확인됐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얘랑 같을 수는 없죠. 네. 직각은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얘네 답은 이등변 삼각형이었을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유를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분 AB랑 선분 BC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이게 필수 예제 4번이었다. 자, 이런 방식이었고요. 넘어갑니다. 요거 설명하고 또 풀게요. 자, 얘는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거든요. 네, 파포스라는 놈이 만들었겠죠? 네, 그래서 파포스의 중선 정리고, 뭐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파포스의 정리라고도 얘기하고, 중선 정리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근데 제가 옛날에 배울 땐 그냥 파포스의 중선 정리 이렇게 같이 외웠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그래서 이 공식을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공식을 외워주신다면, 그러면 느낌으로 보시면, AB를 제곱하고 AC를 제곱한 거 더한 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AM을 제곱하고 BM을 제곱해서 더한 거에 곱하기 2를 했다. 뭐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요 길이가 이렇게 같고 여기가 중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요 공식을 생각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유형을 아예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밑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설명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설명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좌표야. 네. 좌표를 어디로 정하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네. 아무 상관없고요. 아무 데나 좌표를 정해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그래도 계산이 좀 여러분들이 쉬운 거를 정하는 거니까, 네. 여기가 원점이어서 얘가 0,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당연히 여기 좌표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문자나 쓰시면 돼. A, B다. 자, 여기도 모르죠? C자리니까 그냥 C, 여기다. X축인 건 아니까. 근데 얘랑 길이가 같다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C, 0이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냥 좌표를 다 정해요. 다 정한 다음에 설명하라는 얘기는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A, B의 제곱이니까 얘가 A, B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마이너스 C 빼고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이고요. B 빼기 0의 제곱이니까 B제곱이죠. 이게 AB의 제곱이었고, AC의 제곱은 A에서 C 빼고 제곱이니까 A-C의 제곱이고, B에서 0 빼고 제곱하면 B제곱이고. 자, 이게 좌변이죠. 정리를 하시면,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에, 얘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자, 그래서 얘랑 없어지죠. 그러니까 남은 게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이게 좌변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우변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am을 먼저 구하겠죠. 요 길이 구해야 돼요. 네, 얘랑 얘 가지고 해야 되니까 a 빼기 0의 제곱, b 빼기 0의 제곱이니까 am은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 거죠. BM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얘에서 얘 빼고 제곱이니까 C제곱만 생기겠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곱하기 2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똑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고요. 자, 공식을 외우세요. 네. 이렇게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유형이 보이시면 외워서 그냥 바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14페이지까지, 네, 오늘은 거기까지만 설명을 할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베이직센을 이제 풀면 되겠죠? 네, 여기도 어디까지 풀어야 되나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얘는 8페이지부터 베이직 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